이제 이쪽 부분을 보면은 이제 단면 상자로 좀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단면 상자로 이 3D를 잘라서 벽체가 생겨 있는 부분 쪽을 현관 쪽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제 바닥을 그려야 되거든요. 바닥을 그려야 되는데 확인하실 부분이 있어요. 확인하실 부분은 벽은 없어요. 벽은 없는데 이쪽 부분이 현관 마감재가 높이가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이 200, 이쪽이 한 80, 90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벽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직접 스케치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직접 스케치를 해줘서 그려야 되는 구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FL이라고 하는 레벨을 단면도에서 바닥에서 200 높이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SL 그 구조체 높이에서 450에서 200mm 올려놓은 곳 650에다가 FL을 만들었어요. 얘가 어디냐면은 거실이에요. 거실. 이 거실 바닥의 마감재 높이가 두께가 20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80이거나 90일 거고, 현관 부분도 80이거나 90 이렇게 돼요. 그래서 FL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실은 200mm니까 FL에 그리면은 이렇게 딱 맞아요. 이 콘크리트하고 맞닿게 그려지는데, 화장실이나 현관 같은 경우는 FL에다 그리면 당연히 공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얘가 공중에 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 기준으로 높이가 낮은 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낮은 바닥들은 평면도상에서 바닥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현관 앞부분, 이 세 곳은 바닥을 그리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높이를 마이너스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단면도를 잘랐을 때 공중에 떠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작성하실 때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레벨을 1층에다가 1FSL, 1FSL-1, 1FSL-2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SL을 특별히 좀 큰 변화가 있는 곳이 아니면은 FL을 2개씩 한 층에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희 만드는 거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면은 창범님 같은 경우는 바닥을 깊게 팠거든요. 계단으로 한 3단 정도 내려가서 있는 바닥을 만드셨어요. 그런 경우면 FL 하나 더 만드는 거 고민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SL 하나, FL 하나 보통 이렇게 쓰고요. 특별히 좀 높이 차이가 나거나 단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은 FL도 2개씩, SL도 2개씩 만들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리실 때, 바닥을 그리실 때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되는 게, 바닥에 대한 수량 산출을 한다고 치면은 안방하고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빌딩이라고 치면은, 얘가 전부 다 사무실이라고 치면은 여기를 동시에 공사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량을 요쪽 편, 그러니까 서쪽 편의 공사 수량을 먼저 가지고 들어올 거고, 동청편에 있는 수량을 나중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자재를 반입하는 순서나 계획을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수십 톤을 쌓아놓고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 바닥을 그리실 때, 구조 바닥은 한 판에 그리셔도 건축 바닥을 그리실 때는 한 번에 2개실이나 3개실을 동시에 그리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려 놓으면 얘네는 한 개거든요. 한 개. 그래서 한 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량 산출을 하더라도 하나로 나와요. 하나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쟤를 빼내서 활용을 하고자 할 때도 조금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바닥을 그리실 때는 귀찮아도 한 개실을 그리고 완료하시고, 다시 하나를 그리시고 완료하시고, 다시 하나 그리시고 완료하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내용은 전달을 해드렸고, 가장 만만한 거실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거실 마감재가 이거거든요.
저는 이제 온돌의 목재마루 해놓은 거니까 얘를 누르시고 두께를 꼭 확인하세요. 두께 유형 편집을 눌러서 두께 값을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이름을 만드실 때 총 두께 값을 좀 써두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확인이 되시겠죠. 목재마루 200mm로 저는 만든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눌러서 CS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뒤쪽에 있는 도구들부터 쓰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그려주는 도구들이 뒤에 있거든요. 지금은 벽이 그려져 있으니까 벽 선택 도구로, 이 도구의 특징은 벽 선택 도구, 이 도구의 특징은 마우스 커서가 이 벽의 바깥쪽에 가까울 때 클릭하면 바깥쪽에 그려져요. 안쪽에서 가까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하면 안쪽으로 그려져요. 얘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옵션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구조체로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저기서 말하는 구조체가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안쪽, 이 안쪽을 구조체로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을 찍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가능하죠. 나는 여기 안쪽 선, 마감재 안쪽이 아니라 이쪽에다 찍고 싶다 그러면은 구조체로의 확장을 풀고 얘를 푼 상태에서 이쪽에서 찍으면 바깥쪽에도 그려집니다. 근데 뭐 웬만하면은 풀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벽 선택 도구로 단면에서 바닥을 한번 보시면은 어디까지 그려져야 되느냐인데 요쪽이죠, 요쪽.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상세도를, 요쪽 부분에 상세를 그린다 그러면 바닥 마감재하고 벽 마감재가 겹쳐야 돼요. 겹쳐 있어야 얘네들이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려지는 순서가 결정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닥을 그리실 때 마감재의 바깥쪽으로 그리셔야 돼요. 마감재의 바깥쪽으로. 안쪽 아닙니다. 안쪽으로 그리시면은 결합 상세를 빼내실 수 없는 상태의 모델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바깥쪽에 가까울 때 키보드 탭키를 누르면 한 바퀴 돌아갈 거고, 클릭하시면 박스가 그려지죠.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은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그 얘기예요. 레벨을 기준으로 저희가 벽을 그려놨었어요. 벽을 이렇게 그려놨었거든요. 근데 바닥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겹치죠. 겹치는 상태로 그냥 두면은 어딘가는 수량이 중복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결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형상 결합을 시켜서 이 둘을 결합 도구를 써서 자동으로 합쳐줄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얘는 저희를 도와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yes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하단에 붙여드릴까요? 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는 아니요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절단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yes 라고 하시면 돼요. 반대로 제가 여기다 yes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단면 상자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자동으로 결합을 해줬어요. 얘가 결합을 해주면서 아까 전에 저희가 임의로 넣었던 그 번호 순서에 따라서 결합 순서를 정리를 얘가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먼저고 그 다음이 뭐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거든요. 근데 얘를 결합하지 않아 볼게요.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결합을, 메시지가 떠야 정상이다라는 얘기고요. 결론은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메시지가 떴는데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로 그려져요.
그러면 결국에 다시 나중에 수동으로 결합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절단하시겠습니까? 라고 글이 떠니까 이게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형상결합 도구를 써서 두 개를 붙여드릴까요? 라는 뜻이니까 저 메시지가 뜨면 yes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저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뭘 의심해 보셔야 되냐면 얘를 혹시 FL에다 그려 놓으셨다면이에요. 허공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FL에 그래서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닥을 그리게 되면 이 메시지가 당연히 안 뜨죠. 왜냐면 겹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 마감 공사를 바닥 마감 공사를 끝낸 다음에 벽에 모르타르 도배지를 해주세요 라고 상세를 그린 게 돼버려요. 물론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직 실무에서 이렇게도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같은 재료끼리는 결합관계가 표시돼야죠. 그리고 무슨 재료 위에 무슨 재료를 공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상세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메시지가 안 떴다는 얘기는 내가 벽을 FL에서 그렸을 확률이 있다 라고 의심을 하시고 찾아서 값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냥 형태 그린 다음에 대충 맞겠지 이래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모델을 못 써요. 되려 그렇게 그렸으면은 수량 산출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린 다음에 그냥 끝나면 괜찮아요. 투시도 그리고 끝나면 괜찮은데 상세도도 같이 잘라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그럼 그때 다시 다 수정하시게요? 당연히 이제 알고 있다면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내려서 겹치게 하신 다음에 바닥을 그리고 절단하시겠습니까가 떴을 때 yes 눌러주시는 게 좋지요. 자, 이 얘기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 순서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실무에서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복잡하니까 활용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앞으로는 저런 빔 설계가 더 활성화되고 의무화가 되면은 이런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 더 자세히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능까지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이니까 쟤를 쓰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도 저거 맞춰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번호 순서로 얘네들을 조합한다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죠. 나중에 회사에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수량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상세도는 캐드로 그린 거 넣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캐드 상세도로 계속 쓸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오면 이걸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이왕 할 때 제대로 해놓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순서를 좀 보면 이제 기본적인 기준은 요거였습니다. 코어 경계 안쪽에 들어있는 애들은 위쪽에서 벽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일단 코어 경계 안쪽은 못 뚫고 지나가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벽이 우선이냐 바닥이 우선이냐 이런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코어 경계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른 데서 오는 물체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딱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번호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뭐 구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번호가 중요해요. 번호. 잘리는 거는 번호 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이제 위에서 벽이 내려온다고 치면은 여기는 코어 경계니까 못 뚫고 지나간다고 치고 이쪽 부분에 2번 마감재가 있다고 치고 요 위쪽에 5번 마감재를 놨다고 칠게요. 요거는 코어 경계. 그러면은 위에서 벽이 내려올 때, 위쪽에서 벽이 내려오는데 이 벽이 코어 경계 안쪽이 일단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3번이라면
여기까지 뚫고 내려간다고요. 2번은 못 뚫어요. 5번은 뚫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벽의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벽이 2번이라면 얘하고 만나겠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 이럴 때는 우선순위예요. 바닥이 우선이냐 벽이 우선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계가 어디에 생기느냐가 바뀔 거고, 만약에 번호가 같고 같은 재료라면, 얘가 시멘트 모르타르, 얘가 시멘트 모르타르, 번호 같은 번호여서 두 개가 만났다면, 다른 번호지만 두 개가 만났다면 동일해요. 그렇다면은 경계선을 나타내 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이 경계선들이 나타나지 않고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나타내주는 특징이 있어요. 얘가 이 조합 편집이라고 하는, 여기서 기능 부분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쓰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 단열재, 여기가 모르타르라고 치면은 공사를 한 순서를 생각해 보면 먼저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모르타르를 이렇게 치진 않았을 거예요. 벽면에다가 시멘트 모르타르를 먼저 시공을 했겠죠. 이렇게 한번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끼워 넣었겠죠.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다른 거 시멘트 몰타를 갖다 놓고, 그리고 바닥 마루를 먼저 할지 도배 공사를 먼저 할지 고민하셨겠죠. 이 두 개 중에 뭐를 먼저 할 것인가를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탕 공사들도 기능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가 되어 있는 벽이 있다고 치고 방수가 되어 있는 바닥이 있다고 치면은 이 두 개는 만나야죠. 방수공사와 방수공사가 만나 있어야 틈으로 물이 안 빠지죠. 그래서 저런 관계를 정확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벽이든 바닥이든 시멘트 모르타르는 같은 재료니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벽에 있는 타일을 먼저 붙이는 게 나은지 바닥에 있는 타일을 먼저 붙이는 게 나은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셨을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저 선이 어디가 먼저 오느냐는 사실상 공사 순서입니다. 공사 순서. 마감 공사를 하는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저게 그냥 대충 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고, 실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에 벽이 있다, 그 얘기는 바닥을 먼저 시공하고 벽을 시공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벽 공사를 먼저 하고 바닥을 공사해야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얘네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발생해요. 다른 재료와 다른 재료가 만나는 부분, 저런 부분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이질적인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공사, 특히 상세도 중에서도 다른 재료가 만나는 부분의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진짜 공사 품질을 정말 많이 잡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실내 디자인이나 실내 건축 쪽에서 일을 하게 되시더라도 표면에 있는 벽공사는 다 그럴싸하게 잘 해요. 그런데 이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꼭대기에 보면은 도배지 꺾이다 말아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 끝에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창 주변 같은 데 보셔도 돼요. 이런 주변도 마감 공사나 마감 처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도배지 꺾어서 이렇게 대충 삐져나왔어요. 근데 이거 내 이름 걸고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감리, 확인 이런 걸 한다고 하시더라도 면 공사할 땐 괜찮아요. 면이나 바닥, 면을 공사할 땐 괜찮은데
저런 코너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꼼꼼하게 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서 있기만 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좀 덜 신경 쓰세요. 깨끗하게 잘라서 반듯하게 정리하고 끝내실 공사도 그냥 두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셔야 나중에 저를 기억하고 또 찾아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맞춰서 하자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 부분을 맞춰주세요는 안 할 건데 그래도 그런 의미로 벽은 SL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 예요. 그 정도만 지켜서 하셔도 괜찮아요. FL에서 우리는 그리는데요 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FL까지 그리세요. 그건 그 회사에서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걸 거스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시면 돼요. 누르고 한 번에 그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리지 않고 CS 벽의 바깥쪽에서 접근하셔서 키보드 탭 클릭 그 다음에 한 개 영역씩 그리시고 완료. 이 메시지가 떠야만 벽이 SL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안 뜨면은 마감벽을 높이를 잘못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yes. 그리고 선택이 돼 있죠. CS 탭 클릭 완료 yes. CS 탭 클릭 완료 yes. 이렇게 하시면은 그려지죠. 해봐야 얼마 안 걸려요. 진짜 그리는 건 정말 1, 2분이면 그립니다. 이런 게. 얘가 있었어요. 요 그릴 때 바닥의 해치가 어디는 수평으로 들어가고 어디는 수직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일단은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탭키로 해치를 잡고 로테이트 도구로 90도 이렇게 회전시키실 수도 있고요. 얘 방향이 바뀐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그냥 회전해서 쓰세요. 회전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해치도 돌릴 수 있어요. 해치를 잡고 회전 도구로 회전시킬 수 있으니까 돌려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아까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 이제 화장실 부분은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께를 보셔야죠. 이 화장실 두께는 80mm 현관의 두께는 200. 그러면은 이때 여기 FL의 높이를 작성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120 넣어주면 구조체랑 만나겠죠. 그러니까 현관이 200이고 화장실이 두께가 80이니까 구조체 바닥이 있고 200mm 높이의 레벨이 있고 거실은 200mm였으니까 만나는데 화장실은 8cm예요. 그럼 여기 공중에 떠 있겠죠. 이 차이가 120이죠. 그럼 마이너스 120 한 상태로 그리면 밑에 구조체랑 만나는 위치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높이 차이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120 입력을 한 상태에서 벽 선택 도구로 탭키 클릭 완료 절단 yes 다시 CS 탭 클릭 완료 절단 yes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하다 보면은 요령을 알게 돼요. 한번 그리고 나서 다른 키를 누르지 않으면 이전의 벽이 선택돼 있잖아요. 바닥이. 그럼 그냥 바로 CS 누르면 같은 바닥을 또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그리면은 이제 이쪽 부분을 잘라서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높이가 이제 120mm 내려서 그렸기 때문에 구조체하고 공사하고 두 개가 만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현관 부분을 살펴보면은 여기 부분은 마감재가 달라요. 낮은 거, 높은 거.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부분만 이렇게 줄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벽면에서 100m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마감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DI 치수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를 걸어서 이 마감재의 끝이 저 벽에서 100m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절을 해주시고 잠금 하셔도 되고 지나치다고 하니까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저 벽은 100mm 떨어져 있는 곳에 100mm 떨어져 있는 위치에 그려져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여기에서 100mm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바닥이 있게 하고 싶어서 바닥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를 이거 대충 끌어당겼어요. 이렇게 끌어당겨서 DI 그래서 구조벽의 끝선에서 여기 마감재 끝까지 치수를 걸어주고 이 선을 누르고 치수를 눌러서 100mm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참조 평면을 그어서 옮기셔도 가능하고요. 거리를 재서 이동을 시켜서 가능하고. 근데 이왕이면은 값을 넣어서 얘가 고정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조절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경계가 생겼으니까 이쪽에다 맞춰가지고 현관 타일 넣으시면 되죠. 네, 이거 해놓고 좀 봐드릴게요. 이제 현관 타일을 여기다 그린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벽면에 벽 선택으로 구속을 시키고 벽 선택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 마감재의 끝선하고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선 선택 도구로 클릭하신 다음에 자물쇠 잠궈서 잠궈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트림 하시면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이 서로 붙어 있겠죠. 이 두 개의 바닥이 이제 서로 붙어 있게 여기가 붙어 있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혹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벽체, 이 바닥에 있는 선을 조금 옮기더라도 얘도 같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빔 설계고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니까 정보에 의해서 서로 상호간에 변경이 같이 연동될 수 있게 하면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벽에다 붙이시더라도 큰 문제 없이 얘네가 따라서 움직이죠. 여기 풀렸네요. 어쩐지 이게 아까 안 잠기더니 다시 조절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 정도는 다시 조절해줘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쓰시면은 서로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붙이진 않을게요. 천장도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 벽에다 붙이진 않을게요. 오늘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